도지, 리플, 에이다 뭐 이런 이제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은 좀 덜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변동성이 크고 변수도 많은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럼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나요? 저는 퀀트 투자라고 해서 가치 투자를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알트코인 애들만 저희는 퀀트 투자를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뭐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 별, 먹히는 전략 등등 자동 매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볼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를 통해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제 운용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나만의 이제 로보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 방식은 시중에 보면은 그 서비스 있어요. 백테스팅 툴도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클릭해서 이제 투자를 전략을 만들어서 검증하고 그 전략을 자동 투자할 수 있는, 광고 좀 하자면 저희 홍보 좀 하자면 저희 서비스 트레이딩 뱅크라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 그 개만아님도 강의하시는 게 이제 코딩 강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코딩 강의에서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좀 나뉘는다 생각해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제 콜렉터 같은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가지고 백테스팅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자동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코딩을 해서 만들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두 번째 저는 직접 이제 코딩해서 나만의 자동매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코딩이 처음이면 무조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허들이긴 한데 막상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되게 잘 가르쳐 드리니까. 그래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래스 101에 개만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으시면 되는데, 네, 잠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컴맹 기준으로 뭐 어느 정도 들으면은 가능할까요? 제가 뭐 바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하루만 해도 할 수 있게끔 이 강의만 들으면 된다는 안내 포스팅이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기초를 쌓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매매 이 파이썬 코딩이 요새는 이제 인공지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그걸 활용하면은 되게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코드 기반 베이스로 해서 여러 전략들을 스스로 커스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했고 이것들 하려면 좀 더 많은 기간을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있다 보니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좀 좋아졌다.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기준으로 어느 정도면 마스터가 가능해요? 하루에 2시간 정도면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같이 집중력이 떨어진 시대에 하루 2시간이면은 일주일만 하셔도 돈봉나님 같은 경우는 괜찮은 전략을, 그러니까 본인만의 전략을 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동 매매보다 자동 매매가 무조건 더 좋은 건가? 그리고 자동 매매에 그러면 한계점이 있는가? 명확한 한계점들이. 저는 이게 차트를 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돈봉나님 같은 경우는 지지 저항 구간이 한눈에 보이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한탕 해먹고 나갔다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동 매매로 이거 구현하려고 또 보면 어려운 거죠. 이게 모라베기 역설이라고 해서 컴퓨터가 쉬운 거는 사람이 어렵고요, 사람이 어려운 거는 또 쉽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눈에 차트를 보고 지지 저항을 판단하는 거는 사람은 쉬운데 이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게 있죠. 이건 되게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돈봉남님처럼 이제 뭔가 자기 이성적인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직감이 좋으신 분들은 수동 투자가 훨씬 더 수익성이 좋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만큼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걸 되게 잘 관리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케이스는 그 컨트롤 잘 안 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와 흥분해가지고 이제 더 넣고 막 이런 이제 타입이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잘 절제해주는, 통제해주는 그런 안전 벨트로서 이런 펀드 투자가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별로도 자동 매매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마다 세팅값이 좀 달라지거나 활용해야 될 지표가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하락장 때 이거 써라, 뭐 상승장 때 이거 써라,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어떤 뭐 전략들? 상승장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 괜찮을 거고, 뭐 행보장이나 뭐 하락장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뭐 역추세를 이용해서 진입 시점을 좀 적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추세 전략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올해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행보장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단기 관점의 단타 전략들을 이제 만들 계획이 있긴 하거든요. 숏을 치면 안 되나요? 숏을 쳐도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만든 전략이 주로 주식 전략들이 많고 그다음 코인도 현물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웬만하면 잘 안 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인 선물 제가 자주 노출을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산 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컨텐츠로서 제가 좀 풀어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선물 거래 전략을 제가 안 만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제 컨텐츠에서는 비중이 적다. 근데 좀 늘려 나갈 계획은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이제 고래버리지가 위험한 거지. 맞아요. 저배율의 숏과 롱은 사실 저는 선물 거래를 왜 해야 되느냐고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본으로 빠르게 증식시킨 뒤 고자본이 그 많은 자본이 됐을 때 뭐 현물로 빠져나가거나, 두 번째는 이제 숏 포지션. 전 그게 맞다고 봐요. 해칭을 할 수 있는 숏 포지션을 사용할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많이 고배율을 쓴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선물 거래하면 50배 해야 돼. 근데 저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5배 이상 잡아본 적이 많이 없고, 알트 기준으로 1.3배, 2.2, 1.2배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보통 전 숏을 또 많이 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빠르게 갈고 싶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빠르게 가는 거죠. 빠르게 이제 아래로 갈 수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생각 고래벌 없이 하니까. 고래벌 쓰더라고요. 네. 하지 말라고 해도. 근데 현물에서만 딱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장일 때 워킹하는 전략이 있고 상승할 때 워킹하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리스크를 낮추는 게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일 때 잘 방어하는 전략들 위주로 다 만들었었어요. 예를 들면은 분할해서 거래를 한다. 가격이 마이너스 2% 떨어졌을 때 10% 사고, 마이너스 2% 떨어졌을 때 20%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해서 거래하는 방식들을 많이 썼었는데 리스크는 엄청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상승할 때 수익성이 잘 안 나요. 상승할 때는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엄청 많은 실험을 해봤고 하루에도 100만 개 넘게 저는 전략을 만들어서 백테스팅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달라야 한다. 상승전 전략일 때와 하락전 전략은 너무너무 다르다. 그래서 상승할 때는 추세 전략으로 가야 되고 하락할 때는 하락장 방어 역추세 전략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추세를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로 분할해서 간다. 그런데 마이너스 1%대 분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1% 올랐을 때 비중 조절해가지고 또 분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간격과 이 비중 조절을 반드시 해야만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 그 상승상 이제 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런 그 매수 시그널을 좀 잘 잡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락장 방어 같은 역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365일 매일매일 그냥 거래를 하더라도 되게 안전한 적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상승장 이제 추세 전략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그 주요 지표들, 뭐 이동 평균선이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갔을 때 나는 매수하겠다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시그널을 잡고 추세를 타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한 MDD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동 매매에 있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전략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두 분이 각자 하고 계시는, 뭐 저는 비트 위주다, 알트 위주다, 그리고 또 비트 위주라면은 뭐 어떤 전략이 있고, 뭐 알트 전략이라면 어떤 전략이 있다, 이런 것들 간단히 좀 설명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 건지 전략을, 그래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투자 전략이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알트코인 전략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아예 매수를 안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추세가 좋으면 그때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비트코인이랑 다른 알트코인들의 상관관계가.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전략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그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퀀트 철학은 결국 데이터 통계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모든 종목에 다 똑같이 워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트코인에서 워킹하던 게 왜 도지코인이 안 되고 리플이 안 될까를 연구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변동성 차이인 것 같거든요. 변동성이 그 알트코인은 엄청 크고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 지표를 가지고 전략들을 스위칭하는 방법들을 저는 되게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작다, 이런 볼린저 밴드 폭이 작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 추종 전략을 쓰는 거고, 변동성이 뭐 크다 그럴 때는 리스크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하락장은 방어에 강한 이런 역추세 전략들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만들어 두면은 이 전략을 가지고 알트코인도 되고 비트코인도 다 되더라고요. 다 똑같은 양상을 보여요, 경향성이. 그래서 이게 변동성에 큰 키포인트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큰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더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변수가 정말 많다고 봐요. 도지, 리플, 에이다 뭐 이런 이제 시총이 큰 알트코인들은 좀 덜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변동성이 크고 변수도 많은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럼 알트코인을 투자를 하나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네.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네.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전략을 만들어서 추세가 확인되면 들어가고 추세가 없으면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알트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래서 주로 비트코인 비중이 더 많긴 하죠. 그러니까 단타 같은 경우는 뭐 튀어 오르는 거 먹으려고 뭐 진입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주로 이제 일본 관점에 장기 투자 전략이 많다 보니 보통 이제 시총 높은 거 위주로 이제 전략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결국에는 저는 퀀트 투자라고 해서 가치 투자랑 완전 다른 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할 거다라는 어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퀀트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전략들, 즉 거래량이 좀 많고 상위 탑 거래 탑 10 정도의 알트코인들에만 저는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장된 지가 3년 이상이 된 데이터가 확보가 된 그런 이제 알트코인 애들만 저희는 퀀트 투자를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백테스팅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플러스 또 질문을 이어가면은 요새 트렌드가 좀 급변하게 잘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급변하는 트렌드도 퀀트적으로 포착하는 게 가능한가요? 이럴 때는 그냥 직접 매매하는 게 낫나요? 사실 뭐 이런 전략을 만들려고 연구를 하다 보면 만들 수는 있겠죠. 뭐 급등하는 종목 몇 개를 매수를 하고 이게 다음날 바뀌면 다시 갈아탄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아직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진 않아요. 네, 이제 유행을 타서 하는 매매는 하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연구를 해서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2017년도 16년도 때부터 트레이딩을 해서 그 분명히 그 섹터에 그런 게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번에는 밈이고 뭐 AI고 RWA고 분명히 그런 이제 크게 이제 돈을 쓸어 담는 섹터들이 있다고 존재하는 걸 맞아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제 자동 매매로 취합하기엔 데이터가 혹시 부족하거나 그런지 아는 건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겠죠. 그러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것들은 하지만 그냥 계량적으로 그냥 오늘 많이 오른 거 탑 5 거래대금 많은 거 탑 5 교집합을 구해가지고 스위칭하면서 매매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이거는 백테스팅 데이터가 없다 보니 소액으로 일단 검증을 해보고 괜찮으면 네, 가는 거고 안 괜찮으면 네,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또 얘기해드리면 뭐 해킹이라든지 시스템 오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불신하잖아요. 사실 뭐 AI를 하더라도 지금 뭐 사람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불신 관점에서 저게 말이 돼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 매매가 되겠어 이런. 네. 특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20대 30대보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더 트레이딩을 잘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또 맞는 자산의 규모일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20만 원으로 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자산가 분들이 선호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제 컨텐츠는 이제 스스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왜냐면은 자동 매매 서비스가 찾아보면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매매 믿을 수 있어? 이런 불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죠. 그럼 직접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어떤 전략들 예시 코드들이 많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만의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관점인 거죠. 저도 이제 그 클래스 언어의 강의를 이제 코딩 강의 맞아요. 찍어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인기가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접 맞아요. 만드는 걸 네. 좋아하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개발 강의를 해서 직접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만들어도 사실 본인이 그걸 신뢰 못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확실히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이 데이터가 정말 클렌징하게 잘 되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된 건데 이런 서비스에서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냥 어떤 근거 없이 그냥 이 로봇에 투자하면은 무조건 수익 납니다. 이런 건 사실 되게 저는 위험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백테스팅을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거래 내역도 다 이제 투명하게 보여주고 실제 로봇마저 돌렸을 때도 똑같은 싱크가 나온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런 이제 서비스들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